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 당시에 울트라 모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개선된 쿨링 시스템을 강조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S22 플러스는 개선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S22 기본 모델은 베이퍼 챔버가 빠지면서 전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의 퍼포먼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기본 성능, 스로틀링, 발열 관리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비교군으로 전세대인 갤럭시 S21과 S21 울트라, 경쟁 상대인 아이폰 13 미니와 13 프로를 함께 테스트했어요. 여기서 잠깐 스로틀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면 가장 쉽게 스마트폰이 성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하면 발열을 제어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성능을 제한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에 영상에 등장하는 스마트폰들의 관련 스펙을 짚어보면 갤럭시 S21과 S21 울트라는 엑시노스 2100, S22와 S22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아이폰 13 미니는 4코어 GPU의 A15 바이오닉, 아이폰 13 프로는 5코어 GPU의 A15 바이오닉 AP를 탑재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AP에서도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벤치마크인 긱벤치5입니다. 긱벤치5의 결과를 한 번에 보면 S22와 S22 울트라가 1년 전에 나온 S21이나 S21 울트라 점수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프로는 확실하게 더 좋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CPU의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긱벤치5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돌렸어요. 스로틀링 테스트는 자동으로 반복 테스트해주는 벤치마크 앱을 이용하곤 하는데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CPU 스로틀링을 동시에 테스트할 만한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드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을 선택했고 12회 정도 반복 테스트를 하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12회 연속 테스트한 결과를 표로 보고 있는데 갤럭시 S21과 S21 울트라는 8회차의 스로틀링으로 인한 급격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S22와 S22 울트라는 스로틀링이 조금씩 더 걸리면서 점수가 계속 하락합니다. 싱글코어 점수 변화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결과를 보면 갤럭시 S22 울트라가 S22보다는 스로틀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비교적 성능 유지가 괜찮은 것을 알 수 있고 멀티코어 점수 변화 그래프를 봐도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인데 아이폰 13 미니와 13 프로도 시간이 흐르면서 스로틀링이 걸리고 13 미니도 S21처럼 급격한 성능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긱벤치5에 이어서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벤치마크인 3D마크 와일드라이프 결과도 보겠습니다. 와일드라이프는 기본 테스트와 성능 유지를 잘 하는지 알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진행했는데 결과를 한 번에 보면 꽤나 흥미로워요. 가장 먼저 기본 점수나 스트레스 테스트 최고점에서 S22와 S22 울트라가 아이폰 13 미니나 13 프로와 점수가 비슷합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CPU보다는 GPU에서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로틀링이 걸렸을 때 유지되는 성능을 의미하는 최저 점수가 S22와 S22 울트라가 확 낮아집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13 프로도 스로틀링이 심한 편이라서 점수가 낮아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는 S22 울트라보다는 스로틀링이 더 심하게 걸려서 최저 점수가 전작인 S21이나 S21 울트라보다 낮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S22 울트라는 그래도 전작보다 우위는 점하고 있거든요. 스로틀링을 심하게 건다는 것은 발열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 어느 정도 온도를 보여주는지 측정한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갤럭시 S22의 최고 온도가 S22 울트라보다 약간 낮고 전체적으로 6종의 스마트폰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해요. 후면을 봐도 S22가 S22 울트라보다 약간 낮고 6종의 스마트폰 중 특출나게 뜨거운 모델은 없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발열 측정 결과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갤럭시 S22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쿨링 시스템을 커버하기 위해서 S22 울트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로틀링을 걸어서 발열을 제어하는 거죠. 갤럭시 S22 시리즈 3종 간의 스로틀링 편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까지 3종을 동시에 놓고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GPU와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성능의 최저 점수를 보면 S22가 3600점대, S22 플러스가 4200점대, S22 울트라가 4400점대가 나와요. 플러스 울트라 사이에도 약간의 격차가 있기도 하지만 S22 기본 모델이 확실하게 스로틀링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CPU 스로틀링 테스트를 통해서 CPU의 성능 유지를 보면 그래프 색상에서부터 S22가 상대적으로 성능 제한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도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의 평균 값이 23만 점대와 24만 점대인 것에 비해서 S22는 20만 점대가 나옵니다. CPU 스로틀링 테스트 중에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어서 보면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S22가 가장 낮고 후면 온도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S22가 상대적으로 살짝 낮아요.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 갤럭시 S22는 S22 플러스나 S22 울트라 비교해서 온도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스로틀링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즉 S22가 쿨링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서 온도가 더 높은 발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높은 퍼포먼스를 사용해야 할 때 상대적인 성능이 많이 낮은 편이니까 퍼포먼스를 많이 신경 쓰는 사용자라면 S22를 선택할 때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로틀링 테스트를 하면서 측정한 온도를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맞춰서 4K 30프레임 영상을 5분 이상 촬영하고 있을 때와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 재생을 30분 이상 하고 있을 때의 전후면 온도도 체크를 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를 표로 한 번에 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최고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영상 촬영이나 영상 재생 시 아이폰이 표신하게 더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S21 시리즈나 S22 시리즈는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테스트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결과가 모든 스마트폰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스로틀링과 발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결과예요. 새로 나온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 성능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리고 스로틀링 덕분에 문제가 될 만한 발열 수준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의 성능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성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만 스마트폰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갤럭시 S22 시리즈 3종 간에도 스로틀링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정말 많이 담았어요. 흥미로울 겁니다. 재밌어요.